푸른밤 종현입니다. 세계적인 축구 스타 데이비드 베컴은 추정 자산만 2,800억 원이라고 하는데요. 최근 베컴의 장남 브루클린 베컴이 한 커피숍에서 아르바이트를 시작했답니다. 최저임금을 받으면서요. 이유는 일의 소중함을 알아야 한다는 베컴 부부의 교육 방침 때문이라고 하죠. 오늘쯤 되면 하는 생각들이 비슷합니다. 아, 벌써 힘들다. 내일 출근하기 싫다. 일하기 싫다. 등등. 이런 생각들 지금도 하고 계셨죠? 근데 여러분, 베컴의 아들도 일을 합니다. 추정 자산이 2,800억 원이래요. 자산을 추정해야 된대요. 이제 내일 열심히 일할 생각 좀 드시나요? 5월 21일 오늘과 내일 사이, 여기는 푸른밤입니다. 5월 21일 수요일 첫 곡으로 들으신 곡은요, 타이티 에이티의 오픈북이었습니다. 오프닝 읽고 이 노래 들으니까 기타 소리가 더 외롭게 들려지네요. 재산을 추정해야 되는 사람들은 기분이 어떨까요? 너 재산이 얼마나 돼? 글쎄, 모르겠는데. 너 얼마나 있어? 몰라. 돈이 얼마나 있더라 내가. 박혜윤님, 오늘 하루 열심히 보내고 내일 또 달려야지 하고 있었는데 제 불타는 의지에 기름을 끼얹어주는 내용이네요 하셨습니다. 그래요, 더욱더 불타서, 활활 불타서 원하시는 거 이루시길 바라겠습니다. 김지영님, 막상 아무것도 하지 말고 놀라고 하면 처음엔 좋아도 불안하고 무기력해지고 생각만 많아지고 그런 것 같아요. 일, 공부 할 때는 다 하기 싫은데 말이에요. 그쵸. 익숙함의 문제인 것 같기도 하고요. 뭔가 패턴이 정해져서 하루를 쳇바퀴 살듯 이렇게 빙글빙글 돌아가다 보면 그 행동, 그 일들이 너무 나에게 당연하게 와닿는 그런 기분이 들면서 지루하다, 하기 싫다라고 생각을 하게 되는 것 같은데, 또 사람이 참 웃긴 게 그런 익숙한 것들에서 벗어나기 시작하면 불안함을 느끼기 시작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틈틈이 인생에 있어서 틀에 박혀있는 행동들도 있고 패턴들도 있고 새로운 취미들이나 자기개발들이 필요한 것 같아요. 자, 오늘 사려 깊은 옥달씨 함께하는 날입니다. 김윤주씨, 박세진씨, 옥상달빛 두 분과 함께하죠. 사소해도 좋고요, 무거워도 좋고요, 혼자 해결하기 힘든 난감한 문제들 함께 고민해드리겠습니다. 푸른밤 홈페이지 들어오셔서 사연과 신청곡 게시판에 신청곡 많이 남겨주시고요. 짧은 건 50원, 긴 문자와 사진 첨부 문자는 100원이 추가되는 샵 8000번으로 사연 보내주세요. 무료인 미니 어플 카톡 메신저로도 참여 가능합니다. 그럼 광고 듣고 돌아오겠습니다. choose
음악이 머문 자리들. 브라질까지 와서 축구 얘기 안 할 수가 없죠. 지금 이곳은 축구의 나라 브라질을 상징하는 대표적인 장소, 리우데자네이루의 마라카냐 스타디움입니다. 최대 20만 명을 수용할 수 있는 마라카냐 스타디움. 리우데자네이루로 비행기를 타고 오면 비행기 창문을 통해서 볼 수 있을 정도로 그 규모가 대단합니다. 워낙 유명한 관광 명소이기 때문에 경기가 없는 날에도 입장료를 지불하고 들어가야 하는 마라카냐 스타디움. 브라질이 낳은 세계적인 축구 스타들의 풋프린팅을 이곳에서 볼 수 있고요. 입구에서는 축구 황제의 펠레의 동상도 만날 수가 있습니다. 축구 상품을 파는 가게를 지나 마침내 들어선 마라카냐 스타디움의 녹색 운동장. 비행기에서 봤을 때와는 또 다른 웅장함에 감탄사가 절로 나옵니다. 과연 남미 최대의 축구 전용 구장이라 불릴만 하네요. 이제 얼마 남지 않은 2014년 브라질 월드컵. 한국 대표팀의 선전을 기원하면서 음악 한 곡 들어봅니다. 조금 있으면 브라질 곳곳에서 이 노래가 울려 퍼지겠네요. 펫샵 보이즈, Go West. 음악이 머문 자리들에서 들려드린 노래 펫샵 보이즈의 Go West였습니다.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많은 국가에서 응원곡으로 개사해서 부르는 노래죠. 익숙하시죠? 신혜진님, 익숙한 멜로디네요. 노래 중간에 한국하고 외쳐야 할 것만 같아요. 벌써부터 월드컵의 열기가 느껴집니다 하셨습니다. 그렇죠. 이제 곧입니다. 다음 달 이제 열기로 뜨거워지기 시작할 텐데요. 참 축구 룰은 정확히 잘 모르지만 저도 이런저런 옵사이드나 뭐 여러 가지 어려운 경기 규칙들이 있지만 그런 걸 잘 모르더라도 참 응원하는 건 즐겁고 재밌는 일인 것 같습니다. 응원 열기가 건강하게 과열되지 않고 너무 심하게 과열되지 않고 건강 응원 문화로 또 자리 잡았으면 좋겠네요. 이번 연도도. 윤소라님, 나름 핫했던 리더 투표가 끝나고 앞으로 쫑디가 그 공약을 어떻게 실천해 갈지 기대됩니다. 자작곡 기대할게요 하셨습니다. 이게요, 또 제가 노래를 쓴다고 다 푸른밤에 어울리는 노래가 나오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의 사연이 있어야 또 곡이 완성이 되는 거니까요. 여러분들도 재밌는 사연들, 사연 있는 이야기들 많이 보내주십시오. 푸른밤으로. 그 중에서 또 그 이야기들을 주제로 또 제가 곡을 쓰는 거니까요. 뭐 세세한 계획이 생기는 순간 홈페이지로 또 정확한 일정들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문정선님, 오늘 폴 맥카트니 콘서트 취소 문자 받았어요. 저도 받았어요. 기대하고 또 기다리던 공연이라 너무 속상하네요 하셨습니다. 너무 속상하죠. 아휴, 일본에서 계획되어 있던 공연들도 모두 취소가 됐고요. 지금 건강상의 악화로 인해서 좀 절대적 안정을 취해야 한다라고 해서 콘서트들이 취소가 된 것 같은데요. 아유, 너무 기대했었는데 저도 28일이었나요? 공연이었는데 참 안타깝네요. 저도 4장 정도 준비를 했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가족 푸른밤 제작진분들이랑 같이 가볼까 이런 생각도 했었는데 이게 또 안타깝습니다. 인터넷에서는 장난치는 장난글로요. 그냥 오셔서 그냥 누워 계시는 것만이라도 잠깐 누워서 편히 쉬시는 모습만이라도 노래 안 부르셔도 되니까 공연장에서
그냥 주무시는 거 그것만이라도 좀 보면 안 될까요? 막 이런 글도 올라왔던데 그 정도로 또 한국에서 많은 팬분들이 기다리고 있었다라는 거겠죠. 아유, 전설이니까요. 윤진주님, 꿈꾸라만 듣다가 오늘 푸른밤 처음 듣는데 종현 오빠 목소리가 정말 좋네요. 시간대와 잘 맞는 것 같아요. 들으면서 잠들려고요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또 꿈꾸라 타블로 씨 라디오 듣다가 같이 넘어오셨군요. 듣다가 주무세요. 푸른밤은 또 시간대가 그런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선곡도 다 주무시기 편한 곡들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8199님, 사연을 쓰고 싶은데 지극히 평범한 일상이라 딱히 내세울 사연이 없네요. 그래도 오늘 내일도 항상 수고하는 나를 위해 슬쩍 한번 사연 보내봅니다 하셨습니다. 네, 그냥 일상에 있었던 평범한 그런 일들 보내주세요. 그런 것들이 다 뭐랄까 특별하고 그런 게 더 뭔가 있는 진짜 진솔한 이야기들이잖아요. 뭐 사람들이 영화 같은 이야기들을 뭐 인생을 기대하지만 어떻게 생각해 보면요, 우리 일상들이 모여서 영화가 되는 거고 결국엔 그런 이야기들이 다 뭐 라디오에서 나오는 그런 사연들이 되는 겁니다. 뭐 지극히 평범한 일상도 많이 보내주세요. 7841님, 22살 새로운 꿈을 찾아 다니던 대학을 그만두고 다시 시작하려고 합니다. 수능 공부하고 있어요. 주위 사람들에게는 비밀이라 푸른밤에만 털어놔요. 아직 늦지 않았다고 꿈 꼭 이룰 수 있을 거라고 응원해주세요 하셨습니다. 22살 늦지 않았는데요? 전혀. 그리고 또 주위 분들에게 말씀하시는 게 스스로 좀 부담이 된다 혹은 좀 걱정이 된다 싶으시면 비밀로 쭉 준비하셔도 좋을 것 같고요. 말씀하는 게 더 이야기를 나누는 게 좀 마음이 편할 것 같다라고 하면 얘기해도 괜찮을 것 같아요. 22살이면 충분히 수능을 준비할 수 있는 그런 나이입니다. 힘내서 공부하시고요. 푸른밤 같이 하시면서 더 용기 얻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러면 노래 듣고 올까요? 노래는요, Fly to the Sky의 너를. 참 이 곡 정말 오랜만에 컴백한 팀입니다. 엄청 좋아했던 팀인데 저 말고도 많은 분들이 또 신청을 해주셨네요. 그럼 이 곡 듣고 오겠습니다. 모든 걸 죽어도 한없이 모자랄 만큼 나의 목숨보다 소중한 그런 너를 보내야 하는 오늘이 태어나 처음 두려워. 안성현님, 제가 나이가 47인데 듣고 있는 사람 중에 나이가 많은 편이죠? 다들 20대나 10대일 텐데 잘 들을게요 하셨습니다. 저번에 50대 남성 청취자 가족분 계셔서 사연 소개도 해드렸고요. 저희 어머니도 40대시고요. 생각보다 많이 계십니다. 그리고 10대 청소년 여러분들은 공부하시면서 또 20대 분들은 취업 준비 혹은 뭐 대학생활 하시면서 많이 들으시는 편이고요. 30대에서도 또 직장인 여러분들도 야근하시면서 많이 들어주시고 계십니다. 이렇게 사연 많이 보내주세요. 다 소개해드릴 수 있으니까요. 자, 그러면 문화 선물 알려드리겠습니다. 10대 전문 트러블 케어 야다에서 화장품 세트 드리고요. 공연 선물도 있습니다. 짜릿한 반전 연애 보고서 연극 스캔들에 초대합니다. A아트홀에서 오픈런으로 진행되고 있고요. 우리 가족들은 6월 2일 저녁 8시 공연 보실 겁니다. 그리고 방황하는 소년, 소녀에 대한 오마주 연극 옆에서다에 초대할게요. 5월 30일부터 6월 7일까지 국립극장 소극장 판에서 공연되고요. 5월 30일 저녁 8시 공연 모실 겁니다. 마지막으로 초연 때부터 화제를 모은 국립무용단의 단과 묵향 공연에도 초대합니다. 5월 31일부터 6월 7일까지 국립극장 해오름 극장에서 교차 공연되는데요.
티켓 원하시는 분들은 이름 적으셔서 문자 샵 8000번으로 보내주세요.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와 사진 첨부 문자는 100원이 추가됩니다. 김지혜님, 여기 30대도 있어요 하셨습니다. 다양한 분들이 함께하는 푸른밤입니다. 자, 그럼 광고 듣고요. 옥상 달빛 여러분 모시고 돌아오겠습니다. MBC FM for you. 고민을 상담할 누군가가 있다는 건요, 그들이 꼭 해결책을 주지 않아도 그런 존재가 있다는 사실만으로 의지가 되고 든든하죠. 그런데 이분들, 그런 든든함은 물론 단호한 해결책도 사려 깊게 내려주고 계십니다. 옥상 달빛과 함께합니다. 사려 깊은 옥달씨. 네, 여러분의 고민을 사려 깊게 함께 고민해 주실 분들입니다. 옥상 달빛의 김윤주 씨, 박세진 씨,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두 분 어떻게 지내셨습니까, 한 주간? 그러게. 정말 빨리 지나간 것 같아요. 뭐 딱히 뭐 특별한 일은 없으셨고요. 그랬나 봐요. 생각이 별로 안 나는 걸 보니까. 네. 훌쩍 지나갔나 봐요. 네. 뭐 그렇게 되나 봐요. 30살 넘으면. 아, 눈물 난다. 이 밤중에. 그래요? 저는 뭐 이번 주에 네. 저 한 주간 되게 어제 오픈 스튜디오 했었거든요. 정신 없었겠다. 그래서 그것도 정신 없었고요. 네. 사실 전 폴 맥카트니 공연을 너무 맞아. 기대하고 있었어요. 오늘 취소됐죠. 오늘 취소돼서 취소됐구나. 취소될 수 있다고 들었는데. 그래서 좀 슬픔으로 네.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도 얼른 나오셔야 될 텐데 진짜. 뭐 빨리 건강 회복하셔서 다음에 네. 또 기약을 하면 되는 거죠. 네, 그죠. 건강을 맞아요. 빨리 바라겠습니다. 자, 두 분이 사실 매주 푸른밤 가족들한테 고민 해결해주고 계시잖아요. 네. 단호하게 또 네. 해결해주고 계시는데 두 분은 어떠세요? 자신의 고민도 좀 단호하게 결정을 내리시는 편인가요? 단호하지 못한 것 같아요. 맞아. 원래도 약간 우유부단하다는 걸 알고 있었는데 그래요? 뭔가 이제 중요한 일들을 결정할 것들이 더 많아지는 것 같아요. 한 살씩 나이가 먹으면서. 네네. 근데 만약에 진짜 가족이 없었다면 이런 생각을 요즘 진짜 많이 하고 있어요. 뭔가 여쭤볼 상대가 있다는, 엄마가 있고 언니가 있다는 게 네. 요즘에는 진짜 너무 감사해요. 그쵸. 윤주 씨가 가족들. 요즘에 또 그 결혼 준비 때문에 네. 자기가 한 번도 직면해보지 못한 일들을 지금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습니다. 그렇지. 뭘 갑자기 입장 표명을 하고 있어. 확실하죠? 확실합니다. 확실한 거죠? 네, 그래서 주변의 도움을 많이 받나 봐요. 참. 뭐 가족들이나 그런 고민을 물어볼 사람이 있다라는 것 자체가 되게 큰 복인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맞아요. 뭐 세진 씨는 결정하실 때 단호박이세요? 스스로? 저는 제가 단호하다고 생각했어요. 어느 면에서는 네네. 그 큰 결정을 내릴 때는 난 그래도 어느 정도 뭔가 큰 결심을 할 수 있는 사람이다. 용기 네네. 있는 사람이다. 근데 나이가 먹으면서 느낀 건데 우유부단해. 우유부단함을 느끼면서 지내고 있었는데 누군가 나에게 지적질을 했어요. 네. 그래서 우유부단하다고. 그래서 걔가 미워. 여기서 갑자기 사심을 그런 밤에서 걔가 밉다고 그 사람이 밉다고 사심을 고백해 주셨습니다. 네, 걔는 이거 듣지 않거든요. 네. 아니 뭐 그럴 수 있죠. 나에게 상황이 좀 내가 지금 스스로를 그런 거랑 비슷한 것 같네요. 뭐 공부해야지 했는데 너 왜 공부 안 하냐 하면 공부하기 싫어지는 너무 그런 싫어요, 기분. 진짜. 스스로 이제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누군가 지적을 하면 그게 더 뭔가 더 큰 상처를 줄 수도 있는. 맞아요. 강윤희님, 지난주와 똑같은 화음의 안녕하세요와 녹음한 거 듣는 줄 알았어요. 녹음이에요. 아니에요, 여러분. 지금 12시 33분 43초 지나고 있습니다. 농담이에요. 진짜. 김민정님, 옥상 달빛 언니들 반가워요. 근데 언니들 맞나요? 제가 올해 31인데. 어머, 친구네요. 동갑입니다. 동갑. 네네. 확실하죠?
아니 이 사람 참. 확실하죠? 아 참. 예, 41입니다. 맞다니까요. 왜 이렇게 우유부단해요? 확실하다고 얘기해주면 되지. 아니 이런 것까지 내가 다 얘기해야 돼요. 확실하게, 단호하게. 알겠습니다. 아, 정말. 자, 뭐 이렇게 뭐 사연들 많이 보내주시면 재밌게 이야기 나눌 수 있습니다. 많이 많이 보내주시고요. 여러분들의 고민 실시간으로도 받고 있잖아요. 어디로 보내주시면 되죠? 네, 보내실 곳은 문자번호 샵 8000번, 짧은 건 50원, 긴 문자와 사진 첨부 문자는 100원이 추가되고요. 미니 어플 카톡 메신저는 무료입니다. 자, 그럼 여기서 노래 한 곡 듣고 와서 푸른밤 가족들 고민 만나볼까요? 노래는요, Our City의 Fireflies. 이 곡은 이시호님 신청곡입니다. 이름이 참 이쁘다. You would not believe your eyes if 10 million fireflies lit up the world as I fell asleep. Our City의 Fireflies 듣고 오셨습니다. 푸른밤 종현입니다. 사려 깊은 옥달씨 옥상 달빛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가족들 사연 좀 만나볼까요? 네, 서울 종로구에서 K님의 사연입니다. 저의 고민은 바로 앞니인데요. 앞니가 얼굴에 비해서 크고 바르지 않아 항상 콤플렉스입니다. 흔히 토끼 앞니, 대문 앞니라고 하는데요. 저는 어릴 때부터 앞니가 바르게 나지 않고 안쪽으로 들어간 V 모양으로 자랐습니다. 토끼 앞니라고 하면 귀엽다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는데 저는 키가 170이나 되는 바람에 귀엽다라는 말과는 조금 어울리지 않답니다. 지금은 V 모양이 약간 펴지긴 했지만 더 큰 문제는 크기예요. 오죽하면 남자친구가 장난이었겠지만 너는 앞니에 메모해도 되겠다. 라는 말까지 했다니까요. 한창 사춘기가 왔을 때에는 외모에 관심을 갖게 되잖아요. 심했다. 그래서 중학교 때부터 부모님께 교정을 시켜달라고 말씀드렸는데 미루다 보니 지금까지 왔습니다. 그리고 작년 여름에 교정 치과에 갔는데요. 의사 선생님께서 돌출형 입이 아니라서 굳이 교정할 필요는 없대요. 그래도 해야 한다면 비용이 500~600만 원 정도 든다고 하더라고요. 얘기 들으신 엄마는 그때부터 저를 설득하세요. 500~600만 원이 애들 이름도 아니고 아픈 것도 아니고 이 선생님이 안 해도 된다는데 그냥 생긴 대로 살자. 응? 하지만 저는 아직도 웃을 때 대문만한 앞니가 신경 쓰여요. 제 성격이 잘 웃는 편이라 항상 크게 웃고 나면 저도 모르게 손으로 가리고 웃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엄마의 반대를 무릅쓰고 제 컴플렉스를 극복을 위해서 교정을 하는 게 나을까요? 근데 막상 하자니 이 어마어마한 돈이 부담되기도 합니다. 엄마 말씀처럼 큰 돈 쓰지 말고 생긴 대로 살아야 할까요? 네, 치아에 콤플렉스가 있는 K님 사연이었습니다. 어떻게 들으셨어요, 윤주 씨는? 저는 건치라서요. 제 자랑거리라서 사실 복 중 하나죠. 지금 컴플렉스 있다는 사람한테 자랑한 거예요. 자랑. 지금 근데 첫 마디 굉장히 자랑할. 지금 남자친구한테 들어봐. 메모해도 들어봐요. 되겠다라는 상처받은 사람한테 근데 제가 교통사고가 나가지고 앞니가 지금 쪼개졌어요. 쪼개졌어요. 반이 맞아. 제게 아니에요. 반이. 맞아. 그래서 그럼 누구 거예요, 반은? 누군가 할 것입니다. 누군가 할 것인데 이가 색이 혹시 변할까 뭐 이런 게 걱정이 진짜 많이 되고요. 뭐 좀 딱딱한 거 먹으면 안 될 것 같은 막 그런 걱정도 너무 네네네. 많고 그래서 이게 특히나 앞니면 사람을 봤을 때 제일 먼저 보이거든요. 얘기하면. 그렇죠. 그러니까 그만큼 스트레스가 진짜 크다는 걸 알고 나서 이게 굉장한 고민이라는 게 공감이 돼요. 맞아요. 저 같은 경우는 네. 저의 고민과 좀 비슷했어요. 네. 저는 교정이 이제 끝났어요. 얼마나 되셨어요, 끝난 지? 저는 거의 이제 마무리 단계고요. 위에 보철 같은 거는 싹 다 이제 뗀 상태인데 네. 저도 K님처럼 앞니가 좀 큰 대문 이였어요. 네. 앞니였어요. 근데 저도 이 입을 자꾸 가리고 웃고 조금 크게 보이는 그게 너무 싫어가지고 그래요? 교정을 시작을 했어요. 네. 근데 저는 할 만하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하면은 확실히 효과가 있나요? 있죠. 미관상 확실히 그전보다는 더 예뻐 보여요. 그래요? 그러면
사실 이 돈이 5, 600이라는 돈이 정말 작은 돈은 아니죠. 큰 돈이니까. 근데 제 생각엔 지금 K님이 경제적인 네. 뭔가 여유가 얼마나 되시는지도 궁금하고 직업이나 뭐 학생 신분이 아니실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걱정인 거죠. 그렇죠. 만약에 직업이 있고 스스로 벌어서 스스로 이렇게 준비를 해서 해 나간다는 거라면 저는 뭐 상관없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렇죠. 제가 좀 자세하게 조금 얘기를 해드리자면 네. 이게 5, 600만 원은 다른 데서도 5, 600만 원인지는 솔직히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여러 병원에서 상담을 우선 한번 받아봤으면 좋겠고 네. 적당한 곳에서 자기가 낼 수 있는 그리고 돈을 나눠서 낼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충분히 K님이 이제 중간에 아르바이트도 하고 벌어가면서 고칠 수도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뭔가 컴플렉스를 극복할 수 있다면 그리고 이것 자체가 스스로에게 뭔가 자신감을 심어준다면 그렇지. 충분히 가능한 맞아요, 일이라고 맞아요. 생각을 합니다. 네. 김혜미님, 저도 항상 웃을 때 입 가리고 웃어요. 코도 낮은데 앞니는 돌출형의 토끼 앞니까지 하셨습니다. 근데 토끼 앞니는 귀엽긴 한데. 전 귀엽다고 생각했는데 저도, 그 네. 본인들은 콤플렉스라고 느끼는 것들이 많더라고요. 다른 사람들이 매력적이다라고 생각하는 맞아요, 맞아요. 부분들. 근데 정작 중요한 건 자기니까요. 자기 자신이 어떻게 생각하느냐. 그렇죠. 9155님이요. 제 짝이 앞니가 튀어나와 있는데요. 매일 아침마다 사과 먹는데 토끼가 당근을 먹는 것 같이 매일 봐도 귀여워요. 앞니가 크거나 귀여운 것도 매력인 것 같아요. 이미지를 상당히 많이 바꿔주잖아요. 그렇죠. 맞아요. 전소연님. 여성스럽게. 치아가 작은 것보다 크면 더 동안처럼 보여요. 스트레스 받지 마세요. 저도 얘기 들은 적 있어요. 그래요? 맞아요. 그렇구나. 치아가 작은 것보다 큰 게 더 동안같이 보이는군요. 네, 웃을 때 활짝 웃을 때 그게 좀 더 어려 보인다고 나왔더라고요. 그렇구나. 근데 이게 진짜 본인 문제여가지고 중학교 때부터 스트레스를 받았으면 나중에 그 정말 나이가 들어서 그냥 안 해도 되겠지 뭐 이런 식으로 넘어갔다가 나중에 진짜 큰 후회할 것 같아요. 그래서 40대 하는 사람들 저는 많이 봤거든요. 맞아. 이 같은 경우에는 그럴 수 있죠. 뭐 상당히 계속해서 뭐 음식을 먹을 때 사용이 되니까요. 네. 이는 그렇기 때문에 좀 필요할 것 같기도 하고. 근데 또 병원에서는 뭐 의학적으로 문제가 없다라고 이야기를 했으니까 그 부분도 좀 신경이 쓰이기도 하고요. 근데 교정을 하면 주로 어느 정도 시간이 걸려요? 보통 2년 정도 평균으로 보죠. 근데 더 일찍 끝내는 사람들이 있긴 있는데요. 네네. 그 이는 천천히 움직여야 돼요. 그렇죠. 그래서 뼈니까요. 빨리 그렇게 막 기간을 빨리 잡고 하는 거는 건강상 좋지 않아요. 치아에도. 잇몸과 이렇게 네네네. 잡아주는 힘이 또 네. 있으니까 천천히. 엄청 아파요. 그리고 이거 윗니만 해도 가능한 거죠. 그런 것도 되죠. 음. 나 의사 선생님 같아. 그러니까 감사합니다. 의사님. 치과 전문의인 줄 알았어요. 얼마 정도면 될까요? 가격은 어느 선에 내장. 자, 김영선님, 저도 교정을 했는데요. 하나를 얻으면 하나를 잃게 된답니다. 우선 저도 돌출형이 아니었는데 했거든요. 팔자 주름도 심하게 되고 턱도 네모내졌어요. 정말 신중하게 생각하세요 하셨습니다. 그렇구나. 돌출형 입이 아니라고 하셨죠. K님은. 이 얘기 저도 들은 것 같아요. 팔자 주름 생긴다고. 진짜 입이 들어가면서요. 그게 맞아. 팔자 맞아. 주름 생긴다고. 저도 있어요. 반갑습니다. 팔자주름. 반갑다고요? 안 보여. 이보이님, 전 23살인데 덧니 때문에 이제 막 적금으로 모은 돈 400만 원에 교정을 시작했습니다. 요즘엔 취업할 때 치아열이나 교정 중인 것까지도 본다고 하더라고요. 어머. 네? 돈도 1년에 나눠서 냈고요. 늘 덧니의 삐뚤어만 치열 덕에 웃는 게 참 마음에 안 들었거든요. 처음이라 아프긴 해도 하고 나니 후련하네요. 취업할 때 치아열을 본다고요? 치아열이라기보다 이미지를 보는 거겠죠. 그 웃는 모습이나 뭐 그런 부분이 좀 뭐 크진 않더라도 어느 정도. 근데 이미지. 진짜 그 네. 미국 사람들만 봐도 가장 먼저 하는 게 맞아. 교정이잖아요. 그렇죠. 중고등학교 때. 1등으로 보니까 근데 충분히 크게 웃는 게 상당히 상대방한테 내 감정을 전달하는 뭐랄까요 좋은 방법이잖아요. 네네, 근데 그쵸. 그걸 또 얼굴을 가리면서 웃거나 손으로 가린다라는 게 좀 스스로 컴플렉스가 있다라는 게 또 상대방에게도 느껴질 수도 있을 것 그렇죠. 같아서 네. 맞아요.
허성미님, 저도 교정하려고 치과 상담 받았는데 생리를 4개나 빼야 된다고 해서 무서워서 못했네요. 교정엔 용기가 필요해요. 맞아요, 하셨습니다. 맞아요. 아니 이를 뽑기도 하는군요. 발치라고 하죠. 그런 과정을 그러니까 위에 2개, 아래 2개 보통 그렇게 많이 뽑아요. 그 돌출형 입일 경우 아우, 그럼 이를 뽑고 이를 전체적으로 뒤로 미는 거죠. 그렇구나. 네네. 그렇군요. 저는 교정 치과를 잘 많이 안 갔어요. 어렸을 적부터. 네네. 그래서 그런 교정의 세계는 그렇군요. 네, 교정의 신세계를 세계는 만났어. 그렇죠. 교정의 그럼 세계. 치아가 잘 썩지도 않아요? 좀 오. 건치구나. 건치. 오, 좋네. 아름답다. 네네. 2992님. 네. 저도 교정했는데 28에 시작해서 30살에 끝났어요. 올해 31살인데 어렸을 때부터 엄청 컴플렉스였어요. 과정이 너무 힘들었지만 하고 나니 컴플렉스가 사라져서 좋아요. 입이 나오신 분들 외관상도 그렇지만 치아 건강에도 영향이 있으니 교정 강추합니다. 의견이 반반이라고 하네요. 그러네요. 그리고 또 뭐 해보셨던 분들도 2가지 이야기를 해주시네요. 네네. 혹시나 미용상의 문제라면 팔자주름이나 다른 부분이 또 맞아요. 문제가 될 수 있으니 그런 거 잘 한번 상담 받아보시라 이런 맞아요, 이야기 맞아요. 주시니까 사실 저희가 해라 마라라고 확실하게 말씀을 드릴 수는 없지만 맞아요. 사진도 못 봤잖아요. 그래도 저는 상담을 좀 더 해보는 건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저도요. 그리고 금액적인 부분은 확실히 좀 분납으로. 여러 가지 방법이 있어요. 아니 네. 저는 분납이나 그런 걸 얘기하고 싶은 게 아니라 본인이 부담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얘기였는데 그리고 분납이면 정말 자기 부담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죠. 그치. 자기 부담을 좀 부모님의 도움을 받으면 더 좋지만 그래도 좀 책임감을 갖고 스스로 컴플렉스를 해결하기 위한 거니까 맞아요. 자기가 좀 자기 돈으로 해내는 게 더 뭐랄까 의미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혹시 컴플렉스 같은 거 없었어요? 저는 키요 원래 어렸을 때는 키가 막 작지는 않는데? 그죠 그래 보이죠. 네. 전 근데 키가 키가 작아요? 작은 편이에요. 그래요? 근데 오. 그게 참 저한테는 다행인 거죠. 비율적으로 얼굴이 작아서 모르겠고. 그런가 봐. 네 원래 사실 제가 중학교 3학년 때 지금 키였거든요. 그때는 큰 중학교 2학년 때부터 이 키였으니까 큰 키였네. 중학교 그때는. 2학년 때부터 3학년 올라갈 때 1cm 컸거든요. 그러니까 어. 중2 때도 15때도 제 키였으니까 그땐 컸죠. 근데 저희 아버지가 키가 크셔가지고 저는 나는 뭐 더 크겠지. 180 뭐 그냥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웬걸 고등학교 올라갔는데 똑같아. 그래서 그때 순간 조금 그랬었어요. 근데 그 이후에는 사실 작은 게 더 매력적이게 보일 수도 있을 것 같고 저한테는 작은 게 어울리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계속 들더라고요. 나는 키가 맞아. 작은 게 어울리는 것 그런 같아. 것도 있는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전 그냥 편하게 극복을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뭐 키 작다고 뭐 좋아하는 사람이 나 싫어한다고 얘기해 준 적도 없었고. 그 정도로 작지 않아요. 네. 그래서 맞아요. 뭐 근데 그런 거 그냥 스스로의 마음가짐 문제인 것 같아요. 맞아요. 제가 키 엄청 작아요라고 말하기 전까지 상대방 잘 모르더라고요. 모르죠. 얼굴이 너무 작아서 그건 잘 모르겠어요. 계속 이렇게 제 자랑하고 있습니다. 아니, 두 분은 뭐 컴플렉스 없으세요? 그럼? 컴플렉스 치열 교정하면서 좀 하나 날려냈고요. 네네. 하나는 지금 다이어트 중이라. 예. 다이어트야 뭐 진짜 자기 힘들어 관리니까. 죽겠어. 정말. 어떤 식의 다이어트 하세요 요즘에? 저요? 네. 식욕을 좀 억제하는 다이어트. 저는 먹을 걸 너무 좋아해요. 참기 다이어트. 예. 어, 적당히 먹어야 되는데. 인내 다이어트. 그거 정말 사람을 정말 피폐하게 만듭니다. 맛있는 거 먹고 살아야 되는데. 다이어트로. 힘드네요. 네. 저 윤주 씨는요? 저는 시력 안 좋은 거예요. 시력 네. 컴플렉스예요? 컴플렉스예요. 어느 정도세요? 안경 쓴 거 안 보여줬어요. 그래요? 어느 정도 되세요 눈이? 너무 안 좋아서 음. 그냥 그 수술을 지금 받고 싶은데 알아보고는 있는데 사실 그 렌즈 삽입 수술을 알아보고 있는데 네네. 아직 오래되지 않아서 좀 걱정이 돼서 좀 주저하고 있는데 가능하다면 하고 싶어요 진짜. 좀 잘 알아보고 해보세요. 네, 저도 네. 눈이 많이 안 좋은 편이어서 좀 수술했어요? 할까 말까 하는데 또 그게 생각보다 사람이 겁이 많은가 봐요. 몸으로 맞아요. 하는 무서워요. 거는 그게 눈에 걱정이 맞아. 보인다는 게. 근데 그러더라고요. 그렇게 경각심을 꼭 가져야 돼요. 음, 몸 소중하니까. 맞습니다. 하나밖에 없어. 자, 뭐 K님의 사연 사실 우리가 전문가가 아니어서 교정 여부를 정확히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요. 그래도 컴플렉스에 관한 뭐랄까 저희들의 의견을 좀 드렸습니다. 저희들의 얘기가 좀 도움이 됐길 바라고요. 자, 그러면
사연 주신 K님께 화장품 세트 보내드리겠습니다. 와. 그리고 의사님하고 이야기를 잘해서 건강하게 좀 선택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는 게 좋겠다고 하면 그때 뭐 네. 하는 것도. 네. 자, 그럼 저희는 여기서 2부 마치고요. 잠시 후 3부에서 옥상 달빛 두 분과 사려 깊은 옥달씨 이어가겠습니다. 광고 먼저 들으시고요. 끝곡은 구와 숫자들의 높은 마음입니다. 엽서 위에 새겨진 예쁜 그림 같은 오늘과 내일의 애매함 그 경계선 사이 시작과 끝이 만난 시간 작별과 만남의 인사 안녕 또 다른 안녕 매일 하지 널 보면 넌 푸른 밤을 상상하네 널 보면 넌 푸른 밤을 상상하고 들어줄래 네 두귀에 내가 속삭여줄게 마치 보석을 담은 듯 반짝이진 않는 푸른 밤 푸른밤. 푸른밤 종현입니다. 3부 시작했고요. 여러분의 고민을 함께 나누는 시간이죠. 사려 깊은 옥달씨, 옥상 달빛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자, 가족들 실시간 사연 좀 만나볼까요? 네, 임선아님인데요. 먹어도 배가 고파요. 이럴 때는 어떻게 하죠? 거짓말 같은데. 먹어도 배가 고프다. 이게 어느 정도일까요? 허한 거지, 허한 거. 입 심심하고. 아, 그런가 보다. 약간 그런 거 있잖아요. 뭐 스트레스? 매운 거 먹으면은 아, 약간 뭐 단 거 먹고 싶고, 단 거 먹으면 뭐 또 메비우스의 띠처럼. 라면 먹고 싶고, 라면 먹으면 뭐 먹고 싶고. 그렇지. 매운 거 먹으면 단 거 땡기고 뭐 이런 느끼한 거 먹고 싶고 뭐 이런 거. 그거를 끊을 줄 알아야 되는데 자면 되던데? 잠들면. 배고프면 또 잠 안 와요. 아, 그래요? 네. 저는 사실 다이어트 해야 될 때 네. 가장 많이 썼던 방법이 잠 많이 자기였어요. 난 배고플 때 자는 게 그렇게 괴롭던데. 잠이 잘 안 오던데. 막 신물 올라오지 않아요? 신물이 올라와서 나 그러던데. 신물이 올라와서 못 자요? 아, 그렇구나. 또 사람마다 또 다르니까 다이어트 네. 방식은. 또 조명구는 잠잘 시간이 별로 없으니까 언제 자든 꿀맛일 것 같은. 맞아요. 근데 사실 제가 좀 불면증이 있기도 해서 아, 정말. 네, 뭐 어렸을 적부터 좀 불면증이 있었어가지고 근데 또 하루 한 끼 먹는 게 익숙했었어요. 어렸을 때는. 근데 좀 진짜. 운동 시작하면서 좀 밥 챙겨 먹고 시작하면서 좀 많이 먹었거든요. 그래서 좀 살 좀 빼야겠다 싶을 때는 좀 그러니까 평소보다 일찍 잠자리에 들어서 누워 있는 거죠, 계속. 그러면은 바로 자는 것도 아니고. 네, 일찍 와. 잠자리에 드는 거예요. 근데 뭐 일찍 잠이 들 수도 있고 아니면은 뭐 뒤척뒤척 거리면서 책을 읽는다거나 그러니까 밥을 먹을 그 상황을 안 만드는 거죠. 그러니까 앉아 있거나 아니면 TV를 보거나 그러면은 좀 과자를 먹거나 그럴 수 있잖아요. 근데 누워 있으면 충분히 먹을 수 있어요. 아, 그래요? 누워서도 뭘 잘 먹을 수 있구나. 네. 아니, TV 보는 것보다 낫잖아요. 그래도 뭐 시켜 먹고 막 그쵸, TV 훨씬 낫죠. 틀어놓으면 네. TV 틀어놓으면 광고 같은 거 나와서 더 먹고 싶고 갑자기 TV에서 윤호가 나와서 먹방이라도 찍으면 큰일 나는 그치. 거죠. 맞아. 그렇게 되니까. 근데 그냥 그 물이라도 물배라도. 계속 먹으면 그러니까 그냥 맹물은 약간 맛이 없으니까 뭐 보리차든 뭐 차 같은 걸 끓여 먹으면 요즘에 뭐 칼로리 낮은 음료수들도 좀 있지 않나요?
음료수 먹으면 또 약간 이 닦고 자야 될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그냥 어, 물. 이 닦으면 또 식욕 팍 떨어지잖아요. 그렇죠. 그렇기도 해. 맞아요. 근데 식욕이 너무 강한 경우에는 그거는 또 그냥 핑계가? 잊어버려. 맛있어. 치약이 맛있어. 아 그냥 먹어. 먹고 내일 운동하세요. 네. 5962님, 작고 통통한 손이 컴플렉스입니다. 이런 컴플렉스는 어떻게 극복하죠? 남자들이 그런 손 되게 좋아하는데 작고 통통한 손을 귀엽잖아. 좋아하는 남자를 만나면 되죠. 바로 극복이 되죠. 그렇죠. 맞아요. 생각보다 많아요. 아 근데 저는 사실 그게 좀 웃기다라고 말하긴 좀 그렇네요. 좀 의아한 게 네. 여성분들은 자신의 컴플렉스가 상당히 눈 정말 눈 작아 눈이 쌍꺼풀이 없어서 싫어 막 이렇게 막 얘기하는데 야 나는 네가 쌍꺼풀 없는 눈이 되게 이쁘고 매력적인 것 같은데 그리고 제 친구 중에 한 명이 야 나는 입술이 너무 두텁고 이렇게 앞으로 튀어나와 있어서 싫어 그러는 거예요. 근데 남자들이 보기에는 제 친구들끼리 다 얘기하긴 야 그거 그 입술이 되게 너 매력적인 것 같아. 삐진 것 같이 뭔가 좀 뾰루퉁한 게 도도해 보여서 그게 네 매력이야 뭐 이런 얘기도 나눴었거든요. 그런 부분 아닐까 싶어요. 작고 통통한 손 이런 거 좋아하시는 남성분이 꼭 있거든요. 그렇겠죠. 엄청 많아요. 꼭 그것까지 사랑해준 남자를 만나면 컴플렉스가 해결이 되지 않을까 맞습니다. 싶습니다. 이세례님은요. 정말 먼지 같은. 네. 언니 내일 뭐 입을까요? 원피스? 치마 바지? 뭐 입죠? 하루하루가 매일 고민이에요. 자, 두 분 선택해 주세요. 반바지. 여기 없는 반바지. 반바지. 요즘에 또 여름이니까 이제 날씨가 이제 많이 풀렸죠. 반바지에 약간 얇은 니트 같은 거 입어도 귀엽더라고요. 그렇지. 반바지. 스웨셔츠 같은 거. 난 같이 반바지. 반바지. 긴 바지 입어. 긴 바지에 바지에 감기 걸린답니다. 긴 바지에 반팔티 입고 위에다가 저기 걸칠 거 하나 들고 나가세요. 맞아요. 요즘에 진짜 밤에 저녁에 추워요. 너무 추워요. 맞아요. 네. 맞아요. 밤엔 추우니까. 뭐 건강이 최우선입니다. 맞아요. 멋부리다가 얼어 죽어요. 2758님. 할아버지 같아. 저희 할아버지가 저한테 자주 하시는 말씀이세요. 저도요. 팔 걷지 말라고 맨날. 멋부리다가 얼어 죽어. 2758님. 무한도전 선택 2014 투표를 하려고 하는데 어떤 후보를 뽑을지 고민이네요. 비밀 투표입니다, 여러분. 투표는요. 비밀 투표로 진행이 되고 있는데 이렇게 푸른밤에 여쭤보시면요. 누굴 뽑으라고 말씀하지 마시고 누굴 지지하는지만 얘기를 좀 해주세요, 두 분. 보셨어요? 이 너무 특집은? 재밌어서, 네, 봤어요. 너무 재밌어서. 저는 정영돈 씨를 지지하고 있습니다. 정현동 씨. 네네. 어떤 의미로, 어떤 곳에서 매력을 느끼셨나요? 그냥 그분 자체가 너무 매력이 있고요. 그리고 정영돈 씨. PD님 각을 하시는데요. 너무 웃으셨어. 너무 웃으셨어. 그냥 되게 똑똑한 것 같아요. 진짜 똑똑하죠, 형돈 씨는. 똑똑한 것 같아요. 그러면 세진 씨는? 저는 그 슬로건이 너무 마음에 들어서 네. 시청자가 부모다 라고 얘기하셨던 네. 예, 노홍철 후보. 가족사가 궁금한 건 아니고요. 그건 아니고 멤버들. 이제 뭔가 그 시청자를 최우선으로 생각하는 그런 모습들이 좋아 보여서. 그렇군요. 뭐 어떠세요? 저요? 네. 저는 딱히 그 세 후보 중에는 아직까지는 제 마음을 움직이는 후보가 없어서 저런 다음 화까지 한번 보려고. 근데 벌써 끝났겠네요. 다음 화가 나오면. 그렇겠다. 그럼 알아서 뽑으세요. 네. 탁수연님이요. 금요일이 남자친구 생일인데 뭘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사귀고 나서 첫 기념일이라 잘해주고 싶은데 뭘 해야 할까요? 사귀고 나서 첫 기념일. 너무 오버해도 안 될 것 같은데. 근데 지금 이게 1년이 안 된 걸 수도 있고 뭐 1개월이 될 수도 있고. 근데 첫 그게 다르잖아요. 기념일이라고 했으니까 네. 100일 전일 것 같아요. 100일 전. 100일 전에 생일이 온 거죠. 그래서 첫 기념일이라고 얘기를 해주시는 것 같네요. 기념일 선물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어가지고. 아, 그래요? 네네네. 기념일을 챙겨보신 적이 없으시군요. 뭐 발렌타인데이나 뭐 화이트데이나 이럴 때도 네, 딱히 그거를 원했던 사람도 없었고, 저도 원하지 않았었고. 맞아요. 서로 그런 게 잘 맞으면. 네네. 뭐가 있을까요? 세진 씨는 생각나는 거 있으세요? 평소에 저 같으면 평소에 이 친구가 썼으면 좋겠는 어떤 소소한 선물들. 예를 들면 손이 되게 텄어.
너무 텄어. 추워 너무 보여. 추워 보여. 뭐 어. 추워 보이면 뭐 장갑. 사막 같아. 뭐 입술이 어. 맨날 터 있어. 그러면은 아주 질 좋은 립밤. 립밤. 이라든지, 그러니까 여자친구만이 챙겨줄 수 있는 그런 것들 있잖아요. 많이 관찰을 하면 나올 수 있는 그런 것들. 뭐 이렇게 돈으로 바른다거나, 아니면 너무 정성으로만 다 쌓는다거나, 저는 그거 두 개 다 별론 것 같아요. 전 너무 개인적으로 극단적인 거는. 전 개인적으로 향수 되게 좋아하거든요. 향수도 좋긴 좋은데 자기 취향이 아닌 걸 받았을 때 그거를 처리하기가 그걸 얘기를 어려워. 하는 거죠. 의미를 두는 향수를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좋아하는 향을 주는 거죠. 이 향 나 되게 좋아하는데 너 뭐 매일 뿌리거나 그런 건 아니더라도 나 만날 때는 꼭 뿌리고 나와. 뭐 그런 식이라든지 아니면 특별한 날 있을 때 이 향수를 좀 뿌려줘. 그러면 나도 알아챌 수 있으니까. 뭐 이런 의미를 두는. 로맨틱해. 왜 이래. 왜 이러라뇨. 아이돌이니까 이러죠. 상큼해야지. 로맨틱하고 있어요. 무슨 소리예요. 요즘에 아이돌이 얼마나 많이 나오는데 지금 세상에. 100만 아이돌 시대입니다. 그렇구나. 뭐 지나다니는 뭐야, 사람 다 서울 아이인가 인구의 본데. 몇 명인 거야 이게. 그냥 아이인 것 같은데. 난리 났습니다. 지금 아이돌이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그렇구나. 개척해 나가야 돼요. 새로운 방향으로. 뭐 그런 것도 전 좋은 것 같아요. 의미를 두는 거. 향수 좋다, 맞아요. 향수 좋다. 네. 5893님. 며칠 전에 같은 반 친구들이 저에 대해 안 좋은 이야기를 하는 걸 듣게 됐어요. 많이 친한 친구들은 아니지만 자꾸 생각나서 너무 슬퍼요. 지금 이 상태에서 제가 뭘 해야 할지 잘 모르겠네요. 하셨습니다. 이거는 되게 근데 착잡하다. 너무 많은 사람들이 겪어본 거잖아요, 한 번씩은. 맞아요. 근데 그 어렸을 때는 사실 이 학교 다닐 때는 네. 사소한 거에 다 섭섭하고 다 신경 쓰이고 다 슬픈데 시간이 좀 지나고 나면 정말 친한 친구들 몇 명만 남거든요. 네. 그리고 그렇게 몇 명 남는 게 되게 오히려 더 도움이 되기도 하고 뭔가 더 위로가 되기도 하거든요. 네네네.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을 다 내 편으로 만들겠다는 생각을 버리면 좀 편해질 수도 있어요. 그쵸. 그러니까 뭐 지금 속상한 걸 좀 표현하셔도 억울한 게 있다면 네. 또 이야기를 해서 좀 뭐랄까 억울함 뭐 관계의 회복을 위해서가 아니라 잘못되어 있는 이야기라면 그거를 좀 바로 잡고. 그런 것도 필요할 것 같네요. 세진 씨는 저런 경험 있으세요? 저런 경험이라기보다는 네네. 그 중학교 때 그런 친구들이 한 명씩 있는 것 같아요. 그 같이 무리에 있던 4명, 5명 같이 돌아다니는 무리가 맞아요. 있었는데 한 명이 자꾸 이렇게 나머지 친구들한테 돌아가면서요. 이렇게 이간질이라고 꼭 하죠. 있어요. 서로의 네. 관계를 흉을 막 보는 거지. 음, 그런 친구가 있었어요. 그럼 결국엔 그 친구 빼고 다 친해지잖아요. 맞아요, 결국엔 맞아요. 그 한 명 빼고. 그거 나중에 아는 거지. 처음엔 모르다가. 음. 근데 그 친구 지금 선생님 됐는데. 지금은 안 그러겠죠. 참, 어렸을 때니까. 학생들 만나고 안 되는데. 어렸을 때니까. 선생님 1번에 불러가고 야 너 뒷자리에 있는 2번 태가 야, 너 너 계속 지우개 안 줬다며? 툭툭 찌르던데 괴롭히니? 아유, 그런 일이 없기를 네. 그래요. 바랍니다. 4816님인데요. 고민 상담합니다. 결혼 얘기가 오가면서 만나는 분께서 시부모님과 같은 건물에 살기를 원하세요. 저도 처음엔 오케이 했는데 주변 사람들에게 10월드는 멀어야 한다, 힘들다 하거든요. 어떻게 설득을 해보고 싶은데 그분 의견이 너무 확고해요. 어떻게 할까요? 그 이유에 대해서 한번 물어보지 않았나요? 왜 시부모님이랑 같은 건물에서 꼭 살아야 돼? 이유가 뭐야? 이렇게 물어봐도 되지 않을까? 가까우니까 자주 뵙고 싶으니까 겠죠. 그 맞아요. 단지. 진짜 그게 가장 클 거예요. 지금까지 매일매일 봤던 사람일 거 아니에요. 아니면 혹은 뭐 지금까지 좀 일을 하면서 좀 멀어졌는데 다시 결혼이라는 인생에 있어서 뭔가 큰 포인트가 되는 시점에서 가까워지고 좀 더 물질적으로 가까워지고 싶은 거죠. 근데 그 시부모님과 그 10월드는 멀어야 한다, 힘들다, 이게 뭐 한 80%는 다들 그렇게 생각하는 것 같은데요. 네. 그 우선은 시부모님과의 관계를 먼저 잘 해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뭐 막상 같은 건물에 살았는데 당연히 시자가 붙으면 편할 수는 없는데요. 부모님처럼 당연히 편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마음가짐에 따라서 편할 수도 있는 거고 오히려 더 반찬이나 이런 것도 잘해주실 수도 있고 그러니까 마음가짐의 문제기도 한데 우선은 늘 얘기를 듣기에 남편이 가운데서 정말 잘해야 하거든요. 그러니까 많은 이야기를 나누고 그래도 남편이 미안하지만 이렇게 했으면 좋겠어라고 얘기한다면
들어주는 것도 좋다고 생각을 하고요. 조율을 잘하는 게 중요하겠죠. 남자의 역할이 클 거예요. 설득을 해보고 싶다라고 말씀을 하시네요. 어떤 방법으로 좀 설득이 될까요? 친정 어머니를 이사 오게 하세요. 방법이네요. 밑에 층으로. 1, 2, 3층. 네. 아, 너무 별로야. 층간소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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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그러면은, 층간소음 때문에 또 1, 2, 3층을 잘 배치를 해야겠는데요? 그러면 1, 2, 3층. 중간에, 아니야. 살림집이 들어가고. 엉망진창인 상황이고요. 아, 그래요? 그냥 설득을 한다기보다 우선은 대화를 좀 해보고 이게 왠지 확고하다고 하니까 네. 얘기만 할수록 더 싸울 것 같아요. 음. 그러니까 그게 그러면 뭐 지금부터 한 1년, 2년만 해보자라고 애초에 얘기를 해놓으면 나중에 조금 더 빠져나오기가 쉽지 않을까라는. 사지 말고 전세로 2년. 네, 전세로 2년. 전세 2년 한번 제시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주인이 막 시어머니고. 아유, 전세나네. 그러면 거기서 살아요, 그냥. 네, 뭐. 자, 노래 듣고 오겠습니다. 검정치마의 러브샤인 듣고 와서 이야기 더 나눌게요. 내일이면 나를 버릴 사람들 걱정하는 게 아니에요. 내일이면 난 다시 바다 건너에. 네, 검정치마의 러브샤인 듣고 오셨습니다. 사려 깊은 옥다시 이어가겠습니다. 자, 이빈나리님, 과제하면서 푸른밤 듣는데 옥달 언니들이 재밌어서 집중이 안 돼요. 고민 상담 코너인데 이렇게 재밌어도 되나요? 저희 굉장히 진지하게 한 거예요. 지금 눈물 흘리면서. 지금 궁서체다, 궁서체. 지금 얼굴 완전 궁서체예요. 얼굴이 궁서체는 약간 표정. 수치스러운데? 엄한 거지. 왜 수치스러워요, 그게? 얼굴이 궁서체라고 들어봐봐요. 유주 씨는 지금 이마가 궁서체예요. 얼굴이 샘물체 약간 이런 거 좋겠어요? 오이체. 윤고딕. 자, 뭐 사연 만나볼까요? 자, 네. 경기도에서 S님 사연입니다. 네. 얼마 전 결혼해서 분가에 살던 오빠네와 부모님이 함께 살게 됐어요. 저희 새언니는 야근이 엄청 많아서 보통 11시쯤 퇴근하고요. 주말에도 하루나 이틀은 출근합니다. 그러다 보니 육아 문제로 합친 건데요. 결과적으로 엄마가 너무 고생을 하세요. 조카 돌보는 것도 힘든데 집안일도 대부분 엄마가 다 하시거든요. 그래도 오빠가 많이 도와주긴 했지만 얼마 전 엄마가 감기로 아팠는데 그때 새언니와 오빠한테 서운했던 게 터져 나왔어요. 새언니가 일이 너무 바쁘고 힘드니 쉬는 날이라도 쉬고 싶어하고 외출도 하고 싶은 거 충분히 이해하거든요. 근데 엄마도 쉬는 날에는 집에서 음식도 좀 해놓고 집안일도 좀 했으면 해요. 그 맘도 알겠어요. 근데 문제는 엄마가 이걸 새언니한테 얘기를 안 해요. 새언니가 말하면 고칠 사람인데 눈치가 빠른 편은 아니거든요. 엄마는 또 이것저것 잔소리하는 시어머니가 되고 싶지 않고요. 저는 어떻게든 서로 얘기를 해야 한다며 엄마 내가 대신 잘 얘기해볼까? 하면 아서라, 말리는 시누이가 더 밉다고 6살이나 어린 네가 얘기하면 더 기분 나쁘지 않겠어? 하시죠. 그렇다고 오빠한테 얘기하면요. 뭘 그런 거 가지고 그래. 별것도 아닌걸. 이러니 답답해 미치겠습니다. 다시 분가시키라고도 해봤지만 양쪽에서 돈을 합쳐서 집을 새로 사서 온 거라 돈 문제도 엄청 복잡해지거든요. 이 와중에 엄마의 하소연을 모두 들어줘야 하는 저도 고달픕니다. 엄마도 안 됐고 근데 또 답답하고 저 어떻게 해야 돼요? 네, 고부 갈등에 낀 신우이 S님의 사연입니다. 이건 남편 잘못이에요. 100%. 오빠 잘못? 100%. 100%야. 되게 사연이 누구 한 명의 편을 들기에는 네. 너무 사정들이 다 있는 것 같아요. 사정들이 다 있는데 중간 조율자잖아요. 오빠. 그쵸. 그 오빠가 진중하게 생각하지 않고 뭘 그런 걸 가지고 그래 별것도 아닌 걸 이렇게 피드백을 했다라는 건 무책임한 거예요. 이게 S님이 오빠한테 뭔가 그 엄마의 상황을 제대로 설명을 하는 것도 필요할 것 같고요. 네. 얘기했을 수도 있겠지만 만약에 안 했다면 엄마가 너무 힘들다, 몸도 아프고 뭐 이렇게 얘기를 해보면 오빠도 엄마 아들이라면 좀 걱정을 하지 않을까 싶기도 하고요. 네. 그리고 이게 오빠의 문제이기도 하면서 엄마가 조금 더 자식에게서 손을
떼야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어요. 예를 들면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나? 예를 들면 그냥 너희는 성인이고 결혼했으니까 너희가 알아서 해. 라고 엄마가 조금은 손을 떼어도 그건 절대 엄마가 미안한 마음이 생길 일이 아니거든요. 근데 지금 같이 사니까 약간 육아 문제로 합쳤으니까요. 죄송합니다. 그러니까 처음부터 아니, 이제 급사과를. 엄마가 힘들다니까. 예. 집을 같이 사서 들어오면 안 됐었다는 얘기죠. 윤주 씨 말은. 뭐 그런 부분도 있지만 일단은 뭐 육아 문제로 어머님께서 좀 도움을 많이 주고 있는 상황인 것 그쵸. 같은데요. 예. 그럼 뭐 엄마한테 용돈을 좀 드리든가. 그게 정말 정답이 될 수도 있고요. 그럴 수도 그죠. 있고요. 용돈을 주면은 저 같으면 제가 만약에 신우이 입장이라면요. 그냥 언니랑만 따로 독대해서 그냥 커피숍 같은 데서 편하게 언니 사실은 이런 일이 있었는데 내가 처음에는 그냥 넘어가려고 했다. 다 힘들고 바쁜 거 아니까 내가 더 도우려고 했고 그랬는데 어머니가 점점 건강이 안 좋아지시는 것 같아서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다. 그래서 지금 약간 굉장히 많이 생각한 거고 힘들지만 말을 꺼냈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면 충분히 알아들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알아들을 수는 있지만 이게 시가 왜 어렵냐면 그렇게 하는 게 역시 시. 그렇다고 하더라고. 요즘에 막 TV 키면 요즘에 하도 시시시 나와가지고 그러면 결론적으로는 듣고 싶은 것만 듣고 남편한테 뭐야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대요. 진짜. 그래서 제 생각에 남편한테 얘기하는 게 가장 나을 것 같아요. 그렇죠. 오빠한테 한번 진짜. 질러야 될 것 같아요. 오빠를 인간 대 인간으로 말한 건데. 인간 대 인간. 이거 시인간 아닌데. 그러니까 왜 차별해. 왜 인간인데 신우이 대 인간 대 인간으로 말했는데. 그렇구나. 1335님, 저랑 똑같네요. 엄마와 새언니 사이에서 오빠의 도움 없이 해결하기 참 힘들어요. 전 그냥 무조건 오빠한테 말해요. 오빠가 알아서 판단하기를 기대하면서요 하셨습니다. 이건 정말 근데 정말 오빠가 맞아요. 잘해줘야 돼요. 이분도 이거. 그래요. 손영아님도 오빠한테 집안일 하라고 하세요. 그래요. 오빠한테 하라 그러세요. 어머니가 힘드신데 그니까. 어딜 나가 들어가지고 설거지 해야지. 1312님, 시어머님이 배려심이 넘치시네요. 가족 모두 모아놓고 가족회의를 한번 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요? 이것도 괜찮네요. 가족회의. 근데, 글쎄요. 말을 못할래나? 가족회의를 해본 적이 없어서 제가. 저는 없어요. 해보신 적 있으세요? 이제 한번 하려고 하는데, 저희 가족은. 이제 한번, 네. 한번 개혁을. 네. 가족회의 하는 거 굉장히 도움 많이 됩니다. 이야기를 할 수 있는 네네네. 장을 만드는 건가요? 그 약간 정말 가족 회의라는 걸 딱 걸고 나왔기 때문에 한마디씩은 꼭 하게 되거든요. 그러면은 아무 생각 없다가도 여기서 내가 한번 이 얘기를 슬쩍 꺼내봐도 될까? 그러면은 이제 마음을 열고 나온 자리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수용이 되더라고요. 그게 또 뭐 꼭 이름이 가족회의인 거지 개인적인 이야기를 좀 해서 도움을 의외로 또 갑자기 도움을 받을 수 있으니까 그쵸. 전혀 예상치 못한 부분으로 뭐 그런 이야기를 가족 간의 교류를 좀 더 넓히는 방법 중 하나가 되겠네요. 네. 이것도 방법이 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네. 가족회의. 그리고 우선 S님이 또 얘기하시기에 뭐가 눈치가 좀 없지만 고칠 사람이라고 얘기를 했으니까 네. 가능성이 있을 것 같아요. 그쵸. 막 맞아요. 일부러 안 하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오빠한테 잘 얘기하세요. 그래요. 오빠 이렇게 좀 전해야 될 것 같아라고. 근데 6755님은 남자한테 꼬치꼬치 설명하는 거 속 터집니다. 결국은 누군가가 져줘야 하는 거죠 하셨습니다. 그러면 오빠한테 적어주세요. 이렇게 이렇게. 근데 그렇게 하라고 하더라고요, 진짜. 남자는 이게 뭔가 남자 모든 사람을 다 얘기하는 건 아니지만 네. 그 특히 결혼했을 때 그 시어머니와 이렇게 관계가 어그러지는 게 남자의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내뱉은 말로 오해가 되게 많이 쌓인대요. 네네. 그래서 예를 들면 이따가 어떻게 얘기할 거야? 나한테 한 번만 보여줄래? 나한테 예를 들어서? 연습해봐. 리허설. 네. 그렇게 그렇게. 한번 하는 것도 도움이 된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또 그게 상황이라는 게 상대방이 그럼 오빠한테 시어머니한테 얘기해봐 이렇게 하는 건 약간 좀 무례일 수 있으니까 어쨌건 오빠가 그 얘기를 그 오해 없이 잘 전할 수 있도록 계속 그 말을 반복해서 얘기를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의사 전달을 확실하게 얘기를 해주는 거죠. 이거
두 가지로 해석이 될 수 있는 말은 네. 가급적 하지 하지 말고. 않고 음. 무조건 일방통행적인 이야기. 네네. 그런 것들. 난 정말 이해하지만 외국 사람이에요? 건강상 악화가 있기 때문에 2809님 얼마 전에 인터넷에서 결혼식장에 엄마 친구들이 보낸 화한 사진 봤어요. 너그들 아는 너그들이 키워라 적혀 있는 걸 봤는데 정답 같아요. 너그들 맞아요. 아는 너그들이 키워라. 맞아요. 이게 진짜 맞아요. 맞는 거예요. 그래요. 뭐 분명 우리 부모님들이 우리를 키워주셨기 때문에 더 많이 노하우나 아이를 키울 때 어떻게 해야 된다라는 걸 잘 알고 계시는 건 맞습니다. 하지만 아이는 부모님이 더 많이 챙겨주고 따뜻하게 또 키워줘야지 맞아요. 바르게 잘 크잖아요. 그렇죠. 함께하는 시간도 있고 또 도움을 청하는 건 맞지만 맡기는 건 조금 나 몰라라 맡기는 건, 맡겨버리는 거. 네. 좀 더 시간을 많이 투자를 해야겠다는 거죠. 맞아요. 자, 뭐 정답은 오빠분이 남편분 맞아요, 오빠분이 맞아요. 잘 해주셔야 될 거야. 남자가 중간에서 잘 조율을 해주고 남자분이 지금 이 라디오를 들으셨으면 좋겠네요. 그러게요. 이거 녹음해가지고 들려드려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것도 괜찮다. 내가 100% 잘못했다 그랬는데 남자가 100% 잘못이에요. 그것만 해가지고 반복 한 5번 그렇지, 말이에요. 그렇지. 이건 100% 잘못했어요. MP3로 남자가. 만들어. 이렇게 말을 해? 막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것도 좀 방법이 될 수도 있어요. 그것만 좀 들려드리면. 저는 한 분을 잃겠지만요. 미래 청취자, 예비 청취자 한 분을 잃겠지만 모두 내 그래도. 사람 될 수 없어요. 맞아. 단호해. 맞습니다. 지금 사연 보내주신 S님만 고정 팬으로. 그렇죠. 자, 어떠셨어요, 오늘 두 분은? 또 이렇게 시간이 빨리 가나. 그러니까요. 여기만 오면 이럴까, 진짜. 너무 편한가 봐요. 확실해요? 네, 확실합니다. 오늘 확실해요? 제가 진짜죠? 네, 진짜죠. 사태질 하는데요? 그러니까. 아니, 하늘. 진짜죠? 내가 나이가 하늘. 많다. 진짜죠? 아니요, 하늘을. 하늘을. 오늘 즐거우셨어요, 두 분? 뭐가 가장 기억에 남으세요? 어떤 사연? 사연은 내일 치마 입을까요? 바지 입을까요? 저도요. 나도 그 사연 생각하고 너무 있었는데. 강력해서 임팩트가 있었나 다음 주에 봐요. 뭐 입었는지 사진 한 장만 찍어주면 참 좋을 것 감사합니다. 같아요. 괜찮다. 네. 그 사연 읽으면서 나 내일 뭐 입지? 이 생각 좀 했어요. 뭐 입으실 거예요, 두 분? 당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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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긴팔 긴 바지 입겠습니다. 네. 뭐 감기 조심하시고요, 두 분. 네. 지금 또 감기 유행하는 것 같더라고요. 저도 맞아요. 감기 걸렸었고 지금도 좀 낫고 있는 시간이고 제 친구들 주변에서도 좀 많이 걸렸더라고요. 그렇구나. 두 분도 건강 조심하세요. 유의하시고 네. 다음 주에 또 뵀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너무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안녕히 가세요. 자, 그러면 옥상 달빛 여러분 보내드리면서 옥상 달빛의 새로와 듣겠습니다. 그대에게 불러주고 싶은 노래들을 들어놓고 수많은 맘들을 뭐라고 전할까 생각해요. 그대에게 들려주고 싶은 이야기는 참 많은데 여전히 수줍은 괜한 걱정하지 마 내가 여기 있잖아 혼자라 느낄 때 내가 여기 있잖아 사랑이란 무슨 일이 있든 항상 곁에 있어주는 것 내게 들려줘 내 얘기 듣고 싶은 밤 푸른 밤 새 글이 등록되었습니다. 언니와 대학교 앞에 조그만 가게를 냈다.
몇 년 전 조그만 노점에서 시작한 우리는 꽤 장사가 잘 돼서 작은 가게까지 낼 수 있었다. 하지만 시장 조사가 잘못된 건지 가게의 수입은 점점 줄었고 옷가게로 시작했지만 결국 잡화만 팔고 있었다. 의상 디자인을 전공한 언니의 꿈은 규모가 작더라도 직접 만든 옷을 파는 거였다. 그래도 언니는 틈틈이 디자인 연구를 했고 경기가 조금 회복되면 다시 옷을 팔아보자고 했는데 그 후로 그다지 사정은 나아지지 않았다. 그런데 며칠 전 지방에 사시는 엄마가 우리 가게로 오셔서 작은 가방을 꺼내놓으셨다. 엄마가 아끼고 아껴 모은 비상금이었다. 그렇게 하고 싶은 옷가게를 다시 시작해보라고. 죽을 힘을 다해보고 그때도 안 되면 그땐 한 발짝 물러나 고민해보자셨다. 엄마가 다녀가신 뒤로 언니와 끌어안고 반나절을 울었다. 그리고 나서 약속했다. 어떤 어려움도 극복해내자고. 우리를 믿어주는 엄마를 위해선 못할 게 없다고. 우린 이제 어떤 것도 겁나지 않는다. Trouble you will find you no matter where you go. Oh, oh. No matter if you're fast, no matter if you're slow. Oh, oh. 새 글이 등록되었습니다. 오늘은 김선희님 사연으로 소개해드렸고요. 죄송합니다. 이후에 들으신 곡은요. 렌카의 Trouble is a Friend였습니다. 조민수님, 렌카, 제가 아는 노래가 라디오에 나온 건 처음이에요. 렌카 노래는 정말 다 좋은 것 같아요 하셨습니다. 렌카 노래 중에 아는 노래가 라디오에 나온 건 또 처음이라고 보내주신 건가요? 좋은 노래 참 많죠. 2900님, 내일 유학 가는데 저한테 하는 말 같아서 마음에 와닿네요 하셨습니다. 유학 가시는군요. 잘 다녀오시고요. 힘들 때마다 푸른밤 함께 해주십시오. 진선희님, 정말 멋진 어머니이시네요. 돈보다 어머니가 주신 믿음이 더 큰 원동력이 될 것 같아요 하셨습니다. 색을 이야기해 주신 것 같은데요. 어머니께서 비상금으로 또 따님들에게 힘을 주셨습니다. 힘내서 좀 어머니의 뭐랄까 그 믿음에 용기를 얻으시길 바라겠습니다. 한미진님, 이번 달은 많이 바빠 항상 쫑디와 같이 퇴근하네요. 힘이 되어주시는 쫑디 고마워요 하셨습니다. 남은 열흘도 잘 부탁해요 하셨어요. 열흘 정도 늦게 퇴근하는 날이 남으신 것 같은데요. 힘내시고요. 저랑 같이 시간 보내십시오. 1635님, 얼마 만에 아유, 기침이 계속 나오네요. 어떡하죠? 1635님, 얼마 만에 듣는 라디오인지 모르겠네요. 10대, 20대 땐 참 많이 들었는데 전 그때와 똑같은데 제 옆엔 코 고는 신랑과 3살 된 딸이 있습니다. 매일이 육아 전쟁이었는데 오랜만에 옷 정리하느라 듣게 됐어요. 종현씨 목소리 참 좋네요. 아이와 신랑만 챙기다 보니 나를 잊고 있었는데 이런 여유 조금씩 챙겨보려고요. 감사해요 하셨습니다. 그래요. 자신만의 시간을 갖는 것도 상당히 중요합니다. 이미정님, 여긴 부산이고요. 전 초등학생 2딸을 둔 40대입니다. 낮에는 직장에서 일하고 밤에는 공부하고 있어요. 과제물 제출이 있어서 과제물 하면서 이 방송 듣고 있네요. 나이 많아도 괜찮죠? 하셨습니다. 아이, 괜찮죠. 푸른밤 많은 연령대 찾아주고 계시니까요. 문자도 많이 보내주시고요. 앞으로도 자주 찾아주십시오. 0766님, 타지에서 자취하고 있는 여대생이에요. 혼자 자취하는데 요즘 너무 힘들고 외롭네요. 내 곁에 아무도 없는 것 같고 혼자인 느낌에 너무 슬픈 날들이네요.
푸른밤 듣고 있으면 혼자가 아닌 느낌이 들어요 하셨습니다. 그렇죠. 푸른밤 함께하고 계시면 혼자가 아닌 거예요. 저랑 이야기 나누고 계신 거고 지금도 문자 제가 읽어드렸잖아요. 힘들 때마다 문자 보내주십시오. 저와 함께 이야기 나누면 좀 도움이 될 겁니다. 아유, 감기 때문에 기침이 계속 나오려고 하네요. 어떡하죠? 노래 들어야겠습니다. 이승환의 함께 있는 우리를 보고 싶다. 그리고 신현이와 김루트의 캡송 두 곡 듣고 오겠습니다. 캡송 시작. 내 집을 나선 했던 다짐, 오늘은 모자를 사지 않겠다는 다짐. 하지만 어느새 발걸음은 오늘 방백. 내 키의 구할. 공광규. 내 키의 구할은 결혼 이후에 컸다. 어려서 부모님에게 혼나면서 크고 선생님한테 회초리 맞으면서 크고 시험에 떨어지고 군대를 가고 해고를 당하면서 키가 컸다고 생각했는데 내가 다 커서 결혼했다고 생각했는데 지나고 보니 내 키는 결혼 후에 거의 컸다. 어린아이가 아파서 울 때 크고 아이가 사고치고 들어온 날 크고 아이가 집 나간 불면의 밤에 크고 아이가 재수 삼수할 때 크고 아이가 군대 가거나 실연으로 울 때 크고 아이가 아빠는 왜 무능하냐고 가난을 탓할 때 이럴 때마다 나는 키가 커서 지금 내 키를 잴 수 있는 것은 하느님뿐이다. 내 키의 구할도 결혼 이후에 컸을걸? 성장판이란 게 있죠. 어른이 되면 다쳐서 더 이상 크지 않게 된다는 바로 그곳입니다. 보통 20살이 넘으면 더 안 자란다고 하지만 남자들 경우엔 20대 중반까지도 자라는 경우가 종종 있다고 합니다. 꼭 그것처럼 어른이 되어도 아직 어린이처럼 구는 사람들이 있는 반면에 나이에 비해 꽤 성숙해 보이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노안, 동안 뭐 그런 얘기는 아닙니다. 다 아시죠? 잘 자랐다, 어른 같다 이런 게 근데 꼭 좋은 건지 모르겠네요. 제가 아직 덜 자라서 아직 어른이 덜 돼서 그런 걸까요? 아니면 어른다운 어른이 우리 사회에 별로 안 보여서 그런 걸까요? 오늘 끝곡 어른아이의 Sad Thing 들려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푸른밤 종현이었습니다.